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92쪽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여기 볼게요. 이것도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문제가 어렵죠. 자, 우리가 저기 전 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도 배웠잖아요. 그치? 역학적 에너지가 뭐라 그랬니?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랬죠? 됐니?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단 조건이 필요하죠.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라는 법칙이에요. 마찰이 있거나 없거나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돼야 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사포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로 할까? 자, 수레를 밀었어. 달리죠. 그럼 무슨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근데 얘가 가다 보면은 요 뒤에 추가 달리고 사포가 달렸으니까 계속 끌려가니까 마찰이 생기죠. 그럼 정지할 거란 말이야. 정지하면 무슨 에너지가 있니? 위치 에너지? 얘가 높이 올라갔어? 아니요. 아니잖아. 높이 안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고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고 없잖아. 그럼 에너지가 없어진 거잖아, 그치? 근데 에너지는 없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보존돼야 돼. 그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을까?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가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돼. 근데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포의 바닥하고 마찰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를 다 뺏긴 거야? 열 에너지. 좀 다른 거 하나 해볼까? 자, 2kg짜리 공이 있었대. 높이가 5m 하자. 중력 가속도는 계산하기 쉽게 10으로 하자. 자, 얘가 떨어져서 여기로 굴러가. 굴러갈 때 속력이 우리가 5라고 해서 그러자. 5로 굴러갔대. 자, 그럼 이때 에너지 관계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꼭대기에 있을 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문자 적응하기 위해서 문자 쓸게. 여기서 가만히 놓은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럼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달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기준면, 지면으로 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돼? 보존이 돼야 되죠. 그럼 얘 위치 에너지 M, G, H 됐나요? 얼마야? 100이네. 여기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됐나? 얼마야? 25. 에너지가 보존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나머지 75는 어떻게 됐을까? 열 에너지?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마찰이 없다라는 말을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굴러오면서 여기 바닥에 마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보통 무슨 에너지로 뺏겨?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뺏기겠죠. 열 에너지로 75가 날아갔다는 얘기지. 하지만 처음의 에너지와 나중의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문제 조건 잘 보세요. 문제에서 마찰이 없다라고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되고, 이렇게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치?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마찰이 있으니까 열 에너지로 뺏기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마찰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얘 뭐 미끄럼틀은 뭐 당연한 얘기죠. 얘가 높은 곳에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텐데 내려오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을 때 내려오면은 운동 에너지가 원래 100이 돼야 되잖아. 마찰이 없을 때, 그치? 근데 미끄럼틀은 마찰이 있단 말이야. 그 위치 에너지 100이 운동 에너지 100으로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100이 안 되겠죠, 얘가. 그치? 얘에서 80이라 그러면 나머지 20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열 에너지. 요 내려올 때 엉덩이에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도망가는 거지, 그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요거는 비상하고 천재 교과서만 나온다고 하는데, 너네 학교 책이 무슨 교과서인지 알고 있어? 저 카카오톡에 남겨놨어. 그래. 돼 있어요. 아무튼 여기 교과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아두면 좋지 뭐. 자, 요거는 뭐냐면 간단한 건데 제목을 1과 열에 넣을게요. 자, 보세요. 이 장치를 잘 보면 이 추가 매달려 있어, 그렇지? 그럼 추가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면은 이 추의 줄이 연결이 돼서 이 회전 날개까지 연결해서 회전 날개가 돌아요. 그러니까 추가 떨어지면은 줄이 이렇게 끌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줄하고 회전 날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회전 날개가 돌겠죠. 그러면 추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긴 거지. 그러면 지구가 이 물체한테 뭐 한 거야? 일한 거야. 끌어당기면서. 선생님 지구가 무슨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일을 한 거야. 그치? 그럼 일을 하면 얘가 돌아가겠지. 그럼 회전 날개가 돌아가면 물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이 발생하니까 열량계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이쪽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쪽이 떨어져요. 그럼 얘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네? 그럼 여기 줄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 회전 날개가 일로 돌았다 막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열이 발생하겠지. 근데 여기에 마찰이 없다 그러면 얘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거야, 그렇지? 마찰이 없다 그러면. 근데 회전 날개하고 물하고 마찰이 있어서 열이 발생하니까 열 에너지로 뺏기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점점 속도가 이래지다가 정제열이. 그럼 맨 처음에 얘네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전부 다, 그치? 그럼 멈춰버리겠지. 그게 원리인데 뭐 당연한 건데 저거는 뭐 식으로 만들어 둔 건데 W가 뭐 무슨 뜻이? 1. 그러면 추가 떨어지려면 지구가 이 추를 끌어당기는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럼 일을 한 만큼 회전 날개가 돌아가니까 Q. Q가 뭐냐면 열량이야, 열량. 그럼 일을 한 만큼 열이 발생하겠죠. 그치? 그리고 요 앞에 있는 J는 뭐라고 써 있어? 열의 일당. 열의 일당량. 얘는
숫자야. 상수야. 과학에서 이런 상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상수를 외우는 거 아니고. 무슨 뭐가 중요한 거야? 값하고 분자는 비례관계. 값하고 분모는 반비례관계.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아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서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구하잖아. 얘 용수의 상수지. 얘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늘어나는 길이가 많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이게 중요한 거지. 상수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을 한 만큼 저 열량계에서 열이 발생을 하죠. 네? 비례관계죠. 비례관계를 이렇게 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상수를 하나 넣는 거야. 숫자를. 이게 열의 일당량. 어차피 상수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원리만 알면 되죠. 일한 만큼 열이 발생해. 그치? 거꾸로 얘기하면 일하고 에너지는 어떻다? 전환될 수 있다겠지. 그럼 에너지만큼 일을 하겠지. 이런 것도 당연하죠. 봐봐잉. 망치로 못을 내리쳤대. 이렇게 딱 내리쳤대. 그럼 망치가 맨 처음 위에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 근데 떨어졌어. 그럼 속력이 낮죠. 그럼 이렇게 땅까지 오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근데 못을 땅 박았어.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못을 밀어넣는 일을 한 거지. 그때 이 꼭대기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야. 그럼 망치를 내려쳤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될까 안 될까? 실제로는 안 되죠. 왜? 공기 마찰이 있잖아. 공기 마찰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동안에도 뺏길 수가 있단 말이야. 어? 만약에 공기 마찰이 없다라고 문제 나오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100이 보존돼야 되는 거지. 그럼 못을 박았어. 못을 박았다는 건 뭐야? 일한 거죠. 그럼 90만큼 일을 할까? 실제 생활에서? 못해요. 왜? 이거 꽝 박다 보면은 망치하고 못하고 마찰이 또 생기죠. 어? 그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어떻게 뺏기겠지. 이 숫자는 예를 들고. 그래서 너네 빵 때려서 일을 하면은 못을 만져보면 어때? 따뜻할 거야. 마찰이 생겨서. 그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마찰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안 되죠. 하지만 처음에 전체적인 에너지는 요거랑 최종적으로 요게 바뀐 거지. 전체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돼? 보존된다. 자, 밑에는 또 다른 형태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보자. 어렵잖아.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내부 에너지가 뭐냐면 너네 이 물체들, 고체들 같은 경우 이 입자, 원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근데 고체들 이 입자가 가만히 있어 움직이죠. 제자리 진동하죠. 화학에서 배우잖아. 액체는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고 기체는 뭐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럼 이 입자들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부 에너지는 어떤 물체의 입자들이 운동을 하죠. 얘가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야. 갖고 있는 에너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입자가 만약에 높은 곳에 있는 입자는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야. 응? 그리고 온도와 내부 에너지. 그래서 찬물하고 따뜻한 물 중에 따뜻한 물이 입자들이 더 활발히 움직이지.
그건 알지. 그럼 얘네가 갖고 있는 따뜻한 물이 갖고 있는 입자들의 에너지가 더 큰 거지. 그럼 얘 내부 에너지가 얘보다 어때? 더 큰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망치를 부딪히기 전에 요 못에 입자들이 있단 말이야. 운동하고 있겠지? 근데 망치를 빵 내려치면 아까 같이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요 못에 있던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죠. 그 못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더 커지는 거죠. 응? 이 뒤에 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열의 전달 방법. 전도, 대류, 복사라고 알아요? 예. 열이 이동할 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2학년 때만 배우는 거예요.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게 있어요. 전도는 뭐야? 직접적으로. 고체 같은 데서, 응? 고체 여기 입자가 있을 때 여기를 막 불 가지고 가열하면 이 입자가 열 에너지를 받겠죠. 근데 제자리 진동하니까 부딪힐 때 열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입자는 제자리에 있고 이게 전도죠. 대류는 뭐야? 보통 액체나 기체에서 뭐 액체가 이렇게 담겨 있을 때 불 가지고 가열하면 액체 입자들이 있잖아. 그러면 요 불에 가까운 입자부터 따뜻해지겠지. 근데 얘가 액체니까 어떻게 돼? 움직여 다니지.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입자가 직접 열을 이동하는 거. 이게 대류지. 복사는 뭐야? 아무런 전달 물질 없이 열만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보통 진공 같은 데서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와요, 그죠? 근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진공, 전달 물질이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복사였죠. 알고 있나? 그래서 이런 거 뭐예요?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럼 사람이 손으로 불 쬐고 있어. 그럼 열이 직접 오죠. 복사. 전달 물질 없이. 그다음 여기 금속 막대기를 올려놓으면 금속 막대기가 뜨거워지면서 이쪽으로 열이 전도가 되겠죠. 대류는 여기 공기가 따뜻해지면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면서 다른 곳도 따뜻해지겠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밑에 거는 더 쉬운 거다. 이건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거 아직 못 외운 사람도 있죠. 고체를 가열해서 열이 흡수가 되면 고체가 액체로 녹아요. 고체가 액체로 가열해서 녹는 걸 뭐라 그래요? 융해.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죠. 기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것도 있죠. 승화. 그리고 거꾸로 냉각하면 차가워지는 거지. 열 에너지가 방출돼서 차가워지면 기체가 액체, 액화. 액체가 고체, 음고. 기체가 고체, 승화. 알지? 이거 모르면 중학생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도 많이 보던 거죠. 안 적어도 되지. 얼음, 고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는 점에서 물로 녹죠. 그리고 물로 다 녹으면 또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는 점에서 또 끓지. 그럼 수증기가 되면 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때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게 융해. 가열하는 거니까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기화. 그때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상태 바뀔 때는 온도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게 평평한 데서 어떻게 돼?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지 상태가 변하는 거지. 그때 온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열을 계속 가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 예. 근데 왜 온도가 왜 안 변해? 이때는 가해준 열이 뭐에 쓰이는 거야?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는 거지.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잠열이라고 해. 이름만 받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진짜 니네들 그냥 중학교 때 그냥 봐봐. 얼음을 가열하면은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예. 그럼 지금 계속 가열하면 계속 올라가야지 정상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는 온도가 안 변해요. 이게 녹는 점이잖아, 그치? 왜 안 변하는 거야? 이때도 가열을 하는데 왜 안 변하는 거야?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데 쓰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응? 그때 상태 변화할 때 열은 무슨 열? 잠열. 요거는 가열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죠. 융해열. 융해할 때 잠열을 흡수하는 거야. 요거는 액체에서 기체. 기화할 때 잠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열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숨은 열이거든. 안 보이는. 그러니까 상태 변화할 때 열이 없는 것 같아. 그치? 변하지 않으니까. 그치? 응? 그런 거는 잠열이라고 해. 상태 변화할 때 가해준 열. 응? 그리고 밑에는 너무 쉬운 거죠. 바닷물이 증발해. 햇빛을 받아서 바닷물의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 내부 에너지가 커지죠. 해양 에너지 받은 만큼. 그럼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커지니까 기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구름이 구름 속으로 가겠지. 그럼 구름은 수증기와 물방울이야. 구름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너 수증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지금 교실에도 수증기 많은데. 구름은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네? 그래서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갔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은 추우니까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이 돼서 구름이 되고 그 물방울들이 뭉쳐서 커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눈이나 비죠. 뭐 이렇게 물에 순환하는 과정인데 이거 뭐 너무 쉬워. 한번 읽어봐.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거 쉬운 게 좀 첨가가 된 거거든. 너무 쉬워요.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오른쪽에 문제 있죠. 5문제. 이해했는지 한번